공무원에 대한 불신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퇴직한 이후에도 또 어딘가에 낙하산으로. 공무원은 박봉이라니까. 근데 사실상은 또 일반 기업들의 교재 수준보다는 낮지가 않다. 1인당 28만 원을 지난 5년간 공무원 연금에 쏟아 부어준 건데 공무원 예산을 짜는데 그 예산 안에 자기들이 받아야 될 연금 사회의 자율적인 기능이 마비가 된다. 여러 가지 커넥션에 있어서 분명한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 누가? 국민이. 세상의 모든 이슈를 돈으로 푼다. 이슈토크 전.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큰 실망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 특히 공무원들에 대한 실망, 무책임함, 낙하산 인사 등등 공무원에 대한 불신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자체의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토크 전에서는 공무원 개혁의 일환으로 공무원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볼까 합니다. 공무원 연금 적자. 이미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다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화를 내고 있기도 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차근차근 풀어보죠. 자, 공무원 연금 처음 출발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 60년에 그때 군사정부 시절에 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또 공무원들에게 어떤 그 하나의 복지 후생을 위해서 향후 이게 이제 국민연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그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또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출범을 했죠. 출범은 1960년에 법을 만들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상 기금이 만들어지고 이게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 거는 1982년 정도, 한 30년, 20년 정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이다. 당시 이제 1980년, 이게 아까 말씀하신 60년 생겼지만 운용 자체는 80년 했는데 58세에서 62세 왔다 갔다 그 사이를 이제 그 평균 수명으로 잡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년, 30년이 지나서 보니까 연금 수령 기간이 돈을 줘야 되는 기간이 20년 내지 30년이 늘어난 거예요. 고령화 사회가 됐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를 설계를 할 때 처음에 예상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적자죠. 모자라는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가 9조 8천억 국가 예산에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이 두 개 연금에 지원한 금액이 공무원연금에 2조 5,800억을 그래도 어마어마한데. 군인연금에 1조 3천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3조 8천억 원을 이 두 개 연금에다가 우리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제가 아는 바로는 국민연금은 정부가 보존해 줘야 된다는 게 애매모호하게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반면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정부에서 반드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법적 용어가 들어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공무원연금법 69조인데요. 그렇죠. 거기 보면 연금의 그 수령액 지급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존해야 된다. 이런 규정입니다. 태양난이에요. 그러니까 운용 수익률도 지금 기록상으로는 공무원연금이 주요 연금 가운데 꼴찌. 그것도 5년 연속 꼴찌. 그다음에 수급자가 늘어나는 속도도 상당히 빨라서요. 최근 들어서 이 보험료를 내는 재직 공무원 수는 거의 변함이 없는데 퇴직을 한 이후에 공무원연금을 받아야 되는 수급자의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2012년 말 기준으로 공무원 전체 숫자가 연금 가입자 기준으로 106만 명입니다. 근데 수급자가 34만 8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의 비율이 32%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퇴직금을, 연금을 내야 되는 입장. 공무원 숫자를 보니까 제가 82년도에 66만 7천 명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공무원 숫자가 2013년에 한 107만 정도 되니까 숫자가 거의 배 정도까지 늘었다, 공무원 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공무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숫자가 늘었고 80년에 비해서 이미 30년이 지났으니까 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이미 60만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무원연금보다 우리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국민연금이에요. 그렇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두 개의 차이점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보통 직장인들이나 국민연금 공단에 가입을 한 분들은 월급의 4.5%를 내고요. 회사가 4.5% 기여를 해서 9%를 매월 세이브합니다. 그거를 나중에 이제 연금으로 돌려받는 거죠. 근데 공무원연금은 월급의 퍼센티지가 다릅니다. 월급의 7% 좀 많이 내는 것 같죠. 근데 정부기여금이 또 7%예요. 그렇게 해서 퇴직금을
매월 14% 세이브를 쌓아서 네. 그거를 또 연금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돈이 달라요. 월 평균 수령액이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보통 퇴직을 하고 받는다 하면 219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84만 원 수령합니다. 이 금액은 쉽게 말하면 보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금액은 보전이 안 됩니다. 자원이 고갈되면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좀 쉽게 보려면 금액만 딱 보면 아 공무원 연금이 많이 받고 국민연금이 좀 적게 나오는구나. 이거만 봐도 그냥 긍정적으로 굳이 받아들이자면 공무원은 박봉이라니까. 제가 단적으로 지금 공무원 연금 대 국민연금 했는데요.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그럼요. 국민들이 내는 세금. 그렇죠.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연금을 주기 때문에 국민연금입니다. 지난 5년간 말이죠.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그 공무원 연금 이쪽에 지원한 게 14조 원인데 이게 국민 1인당 28만 원이에요. 1인당 28만 원을 지난 5년간 공무원 연금에 쏟아 부어준 건데 과연 그렇게 할 만한 지금 상황이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60년대에 이 공무원 연금 설계할 때는 국가가 돈이 없어서 공무원들한테 돈을 못 줬어요. 월급을. 충분히 못 주고 나중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정부가 마땅히 해야 될 거를 미래 세대로 넘긴 거거든요. 떠넘겨준 건데 지금 공무원 월급을 보니까 말이죠.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민간 5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체의 월 평균 월급이 301만 원이었어요. 301만 원. 그런데 공무원 평균 임금이 435만 원이에요. 이건 올해 기준이에요. 그러면 300명 미만의 민간 사업체보다 1.5배가량 많이 받아요. 이 정도로 공무원 연금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현실화된 거죠. 그렇죠. 근데 60년대에 비하면 이렇게 많이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그때 그 개념을 계속 공무원 연금이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공무원들이 일반 대기업 수준, 삼성이나 현대 수준에 비해서는 낮다. 턱없이 낮다가 아니라 낮다. 하지만 이 낮은 수준이 과거처럼 누구는 10만 원 받는데 누구는 만 원 받는다. 이 수준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수당이 붙고 향후에 이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또 만들어주고 있고 아까 국가에서 정부에서 뭐 7% 보존해 준다 그랬는데 용어 바꿔야 돼요. 국민이 7% 해주는 거기 때문에 국민 7%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생애소득을 저도 곽 교수님처럼 이런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생애소득을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하고 비교를 한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그 취업을 해서 죽을 때까지 그 얼마를 버느냐 이거를 봤더니 공무원이 14억을 그러니까 취업을 하는 동안에는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14억을 받고요. 2008년 취업자 기준입니다. 공무원이 14억, 민간 근로자가 13억. 벌써 자리에 있는 됐다. 동안도 취업 소득이 더 많아요, 공무원이. 그런데 그 연금까지 합치면 누적 생애소득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18억 7천만 원이고요. 민간 근로자가 15억입니다. 그러니까 3억 원 이상이 생애소득에서 공무원이 더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데이터에서는 뭐 그 틀렸다는 게 아니고 논문을 쓸 때 이제 여러 가지 통계를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오해를 바꿔드릴 수 있는 게 자영업자라든지 어떤 중소기업이라든지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을 누구로 잡느냐에 따라서 약간 숫자는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 논문도 말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공무원들의 연봉이나 호봉, 급여 수준이 일반 기업들의 급여 수준보다는 낮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은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불균형을 이번 사태를 미루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정서상 과연 당신들이 한 일이 무엇이 있는데 이렇게 더 받아내느냐 양심도 없느냐라고 질책받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저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그거는 너무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70에서 80%의 진정한 공무원들은 더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짚어나가는 건 맞는데 이걸 어떤 정서법이나 여론의 하나의 몰이로 가져간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무원을 싸잡아서. 그럼 뭐 충분히 얘기를 하는데 이 두 분이 그 공무원들의 처우, 그러니까 급여로 대변되는 처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게요. 이 시장에서 결정이 돼요. 어떤 결혼 시장에서 결정이 돼요. 최근에 한 결혼 정보 업체에서 썩소네요, 조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신부들한테 예비 신부들한테 신랑감에 갖춰야 될 제1번 조건이 뭐냐? 그랬을 때 뭐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바로 연금이 나왔어요. 연금. 연금이 확보된
직업을 갖고 있거나 수단이 마련된 신랑이 조건 1번이다.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이상 선생님일 맞아요. 경우에는 맞아요. 예, 이 조사에서 이제 신랑감에 대한 조사였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신랑감 직업 선호도 1위가 뭐였냐면 바로 이 공무원이었습니다. 네.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과거에 60년대, 70년대처럼 개발 시대에 받았던 그런 급여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60년대에서부터 80년대까지는 공무원이 상당히 엘리트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엘리트 있으면서도 박봉의 국가의 경제 건설을 위해서 힘을 모았다는 측면에서 명예를 중시했던 사회였죠. 네. 근데 이 명예를 중시했던 사회가 예. 90년대 넘어와서 산업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임계치에 딱 도달해서 예. 더 이상 투자를 해도 고용이 늘지가 않고 네. 더 이상 투자를 해도 수출이 늘지 않는 26,000불에 딱 막혀 있는 세상에 오니까 네. 공무원들의 어떤 치고 나가는 힘이 부족해진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무엇을 그 다음에는 방향을 틀었느냐?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성이라든지 예. 아니면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힘을 썼으면 모르겠는데 예. 기업들과의 결탁, 자본을 향해서 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더 질타를 받는 거죠 지금. 예. 충분히 급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기업들과 결탁을 하고 낙하산을 받아서 거기에 더 추가적인 돈까지 받으려고 하니까 네.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 이건 뭐야? 라고 하는 뜨악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 주요 부처별 4급 이상 공무원 재취업 현황이 있습니다. 직원장들의 평균 연봉인 2억 4천만 원입니다. 짬짬이가 돼가지고 네.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공무원 전체의 그 상, 이미지를 일그러뜨려 놓은 배가 가라는데도 팔짱이 끼면서 아무도 가지 않는. 세월호 네. 사건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세월호 사건 이야기할 때도 해양수산부 마피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게 뉴스에 이슈화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모르시던 분들까지도 이런 게 있었어 하고 불끈했거든요. 예. 이 일이 터지자마자 모든 공무원들의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이 아니냐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이 마피아라는 게 원래 이게 조직폭력배, 이탈리아 범죄조직이죠. 깡패, 범죄 조직 아닙니까? 여기다가 마피아를 붙인다는 거는 그만큼 정서적으로 여기에 부도덕하다는 질타의 화살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 최근에 그래서 국민들이 알게 된 마피아들만 해도요. 이 마피아가 어떤 종류의 마피아냐면 정확히 요점을 말씀드리면 아이고. 정부에서 관료를 지내고 그 퇴직한 이후에 그 연관된 민간 기업의 요직에 가서 이 관을 상대하는 롤을 맡아서 또다시 고액의 연봉을 로비스트가 받고 되는 거죠. 로비스트가 그렇죠. 되는 게 이게 마피아의 이제 요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이 원전 마피아는 수력 원자력의 고위 퇴직자가 이 협력업체, 부품업체에 재취업을 해서 이 납품 비리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모피아, 이 재무부 예. 경제 관료들이 퇴직한 이후에 이 금융기관의 감사라든가 CEO로 가서 관리, 감독하는 감독기구에 어떤 로비를 한다든가 어떤 청탁을 한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있는 또 사례가 또 생겼고 예. 이 외에도 많습니다. 뭐 교피아, 교육부 관련, 근데 해피아. 그 해양수산부. 열날라 그래요. 그렇죠. 그만하세요. 예, 이제 막 지금 뭐 예, 폭발하기 예, 직전인데 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정부하고 기업 커넥션만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왜 학원 빼놓으세요? 네? 학자들 학자들이요. 서울대 원자력학과 다 거기에 경희대 무슨 원자력학과, 한양대 원자력학과 이 교수분들 네. 네. 원전에 다 무슨 감사 자문위원 다 하고 계시거든요. 뭐 하셨어요? 교육부는 학자들 안 들어가 계십니까? 가장 청렴하고 깨끗해야 될 대학 교수마저 자문위원으로 가서 계시면서 네. 소위 말해서 기업체에는 사회이사를 둬서 왜 제대로 이 사회이사 감독 안 했냐고 하지만 예. 사회이사 역할을 해야 될 대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마피아 조직에서 무엇을 빨아먹고 살았건데 네.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장난치고 있을 때 모른 척을 하고 있었는지 아무런 대책을 안 했냐 이거예요. 제가 우리 장 그 변호사님 말씀 또 열받는다. 진짜 정말 열받는 그러니까. 경우 몇 개 있었는데 예. 뭐가 있냐면요. 제가 이제 사건을 하다 보면 최근에 뭐 화재 사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그 소방관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데 네. 소방관들의 잘못을 지적을 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소방 전문가들을 찾을 거 아니에요. 이 소방 전문가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아 이거는 뭐 소방관이 잘못했다. 그러세요? 그러면 그걸 좀 하나 써주십시오.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소방방재청이나 우리나라 소방관할 그 관청하고 척을 지게 되면 나는 밥벌이를 주게 된다. 자문위원 해야 되고 연구 그 용역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일 이게 지금 학자들과 관청들, 업계들 이게 지금 짬짬이가 돼가지고 네.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 이렇게 되면서 짬짬이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회의 자율적인 기능이 마비가 된다. 맞습니다. 예. 경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유진하면
배가 가라는데도 팔짱을 끼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게 바로 거기서 출발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비춰지는 고위직들의 이번에 행토, 우왕좌왕하는 모습, 밑에서 전달받아서 전달하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공무원 전체의 그 상, 이미지를 일그러뜨려 놓은 거죠. 예.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들이 제대로 좀 짚어나가야 된다. 이 네. 반피아 공화국 현상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개하는 것은 예. 아까도 봤지만 공무원들이 더 이상 박봉에 시달리는 그런 아니죠. 존재가 예, 아니란 아니에요. 말이에요. 네, 네. 예. 그런데 정년이 보장되잖아요. 예. 정년이 보장되는 것도 모자라서 정년 퇴직한 이후에도 예. 또 이렇게, 어딘가에 예. 낙하산으로 가서 예. 엄청난 연봉을 받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기관장들, 공기업 기관장들의 평균 연봉인 2억 4천만 원입니다. 야. 금융형 준정부 기관 임원들도 예. 역시 이거보다 더 많이 받죠. 예를 들어 대표적인데 한국거래소. 또 이제 기타 공공기관이 있어요. 이 금융형 기타 공공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장이 더 많아요. 3억 8천만 원짜리. 제가 궁금한 건 이분들은 공무원이었었으니까 공무원 연금 받아요?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네. 예. 2분의 1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자기 받는 자기 낸 연금의 거, 예. 2분의 1까지만. 예. 공무원들이 재취업을 하는 비율이 얼마일 것 같아요? 뭐 엄청 많습니다. 이게 가물에 콩나듯이 아니고요. 퇴직을 그러니까. 한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어. 보장을 하는 예. 비율이 있어요. 보면요. 이 주요 부처별 4급 이상 공무원 재취업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일 많아요. 무려 46%가 퇴직자의 46%가 어떤 형태건 민간으로 재취업을 한다. 그런데 현직에 있을 때 연금 안 과연 받아도 되시겠다. 연관 민간 기업들에게 엄중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요새는 제가 볼 때는 이 공무원을 갖다가 하나의 일반 기업에, 대기업에 똑같은 레벨로 놓고 보기 시작을 하니까 너 얼마 받아? 근데 너는 직장 생활 더 오래 하네 나보다? 근데 너는 직장 생활 끝나고 나와서 또 다른 데 갈 수가 있다고? 이거는 공정하지 않잖아. 우리 지금 시민사회나 예. 경제의 화두가 예. 공정이고 공평성이거든요. 소위 정의라고 하는 건데 예. 과연 이게 시대 정의에 맞는가 하는 질문을 공무원들이 지금 연금의 형태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까 하던 얘기 그럼 좀 이어볼게요. 결국 이렇게 문제가 좀 있으면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예. 공무원 연금 개혁 시도를 한 게 20년이 됐습니다. 1960년대 시작할 때 공무원 연금이 그 공무원이 퇴직하기 전에 네. 받았던 소득을 예. 연금으로 대체하는 그 비율이 50%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1981년도까지 76%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 아. 퇴직하기 전에 자기 수입보다 76%까지 연금으로 보존을 해준 예. 거예요. 아까 표현해 가져갈 수 봤죠. 있다.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런 대단하다. 근데 이거를 낮춰야 이제 그 부담이 줄어드는 그렇죠, 건데 예. 그렇죠. 이걸 낮추려는 시도가 95년부터 1995년부터 예. 근데 번번이 실패하고 2000년에 다시 2차 시도를 했는데 이때도 역시 연금액을 깎지 못하고 계속 소득 대체율이 76%로 유지가 되면서 보험료율만 17%로 인상이 됐습니다. 예. 2009년도에 세 번째 시도를 합니다. 이때 소득 대체율이 76%에서 62.7%로 처음으로 이때 수급률 깎입니다. 깎았네요. 깎이는데 함정이 있어요. 이때 그 본봉 예. 원래 그 소득 대체율을 계산하는 그 기준이 본봉 기준이었는데 예. 수당까지 합산하는 그러니까 분모를 그만큼 키운 거예요. 그러네요. 예. 비율이 낮아졌지만 예. 분모가 커졌기 때문에 무슨 총액 얘기인지 기준에서는 알겠어요. 별 차이가 없는. 예, 무슨 겉에 볼 땐 결국- 76에서 60으로 떨어진 것 같지만 요만큼의 70%냐 이만큼의 60%냐니까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 결국 세 번째의 개혁 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런 평가할 수 이유가 있을 것 어디 같아요. 있어요? 그 공무원이 세 공무원을 가지 만드니까. 제가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 예. 사회적 이유, 예. 두 번째 경제적 이유, 세 번째 정치적 이유인데 사회적 이유는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세금을 내지만 내가 일반 기업인들하고 견주어서라고 할 때 발생하는 이해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경제 성장을 연 10%가 아니라 한 5%만 꾸준히 했더라도 예. 아마 적자 재정의 문제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의 핵심이 재정 적자 문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과연 경제적으로 성장이 정체된 상태에서 공무원 연금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점. 네. 경제적 이유. 세 번째 정치적이에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왜 안 되느냐? 간단하죠. 표죠.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게 공무원들의 움직임인데 100만 표네요. 그럼요. 이 표 400만 표가 될 수 그렇죠. 있죠. 가족까지 합치면. 가족까지 친척까지 다 치면 이 표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정치적인 파워 게임에서 지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정치, 경제적인 모든 요인들이 이 안에 잠복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격 거품 제거 프로젝트 제3탄. 우리나라 주요 5개 종합병원
이 가격을 보면요, 프리미엄이라고 해도 가격을 사실 이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네. 의사 마음대로 병원 마음대로 매길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의견을 한 번씩 여쭤볼까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할 때는 보충을 해준다라고 법이 못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 부분을 없애면 예. 이게 공무원연금이 이제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면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개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공무원연금법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보조해준다는 요 조항 이거를 없애는 게 그걸 가장 쉬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일본은 이제 공무원연금은 이제 공제연금이라고 부르는데 예. 이 제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아예 없애는 거죠.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공무원연금이 없어지고 이게 이제 국민연금으로 일본은 이제 후생연금이라고 하는데 일로 귀속이 돼서 단일화가 됩니다. 1984년에 이 발의가 처음 됐는데 예. 이제 되는 거예요. 내년부터 통합이 된다는 거 보니까 그러면 얼마 걸렸어요? 30년이 걸렸어요. 30년. 일본이. 재미있는 건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데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는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다. 왜 어떻게 공무원들이 자기네들의 연금을 그렇지. 개혁할 수 있냐. 예, 예. 민간한테 맡겨라 이런 논란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 것을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부 예산안을 누가 짜죠? 정부 숫자죠. 정부 숫자. 정부는 누굽니까?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죠. 예. 공무원이 예산을 짜는데 그 예산안 안에 자기들이 받아야 될 연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게 우리가 지금 마피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국회와 정부의 검은 커넥션, 예산을 두고 네. 일어나는 여러 가지 커넥션에 있어서 분명한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 누가? 국민이. 그래서 국민이 이제는 국회와 정부를 감시 감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누구냐? 저는 NGO라고 보거든요. 근데 NGO의 역할이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 거의 다 지금 소멸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이 삶의 질의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내가 직장을 놓고 이제 앞으로 평균 수명이 100세까지 간다는데 내가 65세 은퇴를 해서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예. 과연 누가 나의 삶을 질적으로 보존해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공무원이든 국민이든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기본적인 논의를 국회, 국민, 정부, 기업 모두가 한 번은 이야기한다. 담론이지만 네. 사실 디테일 속에 악마가 숨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이런 공감을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시점이 지금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세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공무원연금이라는 게 일종의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이들을 위한 혜택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국민이 중심에 있다는 걸 강조한 혜택인데 정작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혜택들이 공무원에게 돌아가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슬로건 중에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과연 우리 현실에서 비정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답은 바로 국민들에게 묻는 것이 가장 현명한 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